그 여자애는 취해서 공원에서 잠깐 쉬자고 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키스를 하게 되었어요. 왜 자꾸 아까부터 힘들면 키스를 하는 거예요? Hit the size.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지금 옆에 친구는 남자 2호 사랑학 교수. 한번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지 않네요. 사랑학 교수 이예준입니다. 아니, 맨날 코드 대결할 때 댓글로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라디오 사이즈 오랜만에 하는데 또 이제 꿀 보이스 해야 되잖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사연이 들어왔네요. 자, 6년 만에 연애를 해보려고 해요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올해로 26살 되는 남자고 마지막 연애가 20살 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그 뒤로 내가 기가 센 여자를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군대 다녀오고 소개를 2번 정도 받았는데 한 명은 만나면 술만 부어라 비워라 마시고 신세 한탄하려고 만나나 싶어서 정리, 또 한 명은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정리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 뒤로 여자 만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안 꾸미진 않네 정도로만 관리하고 그 이상 꾸미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러다 몇 주 전에 샴푸랑 바디워시 사려고 러쉬 가게에 갔는데 괜찮은 여자 직원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귀여운 스타일에 예상 못한 질문에 당황해서 말 실수하는 것도 귀여웠고 되게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좋다는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소개로 만난 것 외엔 번호를 따거나 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찌됐던 번호를 따던지 쪽지를 건네주던지 하는 식으로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나는 트라이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너가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잖아. 하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다며. 그러니까 머리 아무것도 안 만졌네. 그거 잡을게요. 그러니까 트라이를 해보고 연애에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예?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그럼 뭐야? 저는 사실 반대인 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상대가. 일하는 사람인데 굳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진 않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따면 안 되지. 그쵸. 일하는 시간에 그러면 혹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있어. 너 알면서 이제 방송인 다 됐네? 알면서 갑자기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 그러면 바로 읽어봅시다. 그 러쉬 알바생에게 마음이 생긴 남자의 2편입니다. 제목이 왼쪽 약지 손가락 반지예요. 며칠 전에 관심 가는 사람이 생겨서 번호를 물어보던 쪽지를 건네주던지 해보겠다고 글 썼던 사람인데요. 그 여자분이 러쉬에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명찰을 못 봐서 이름은 모르고 직원들마다 닉네임으로 된 명찰이 있잖아요. 닉네임은 그걸 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체구는 큰데 순딩한 남자들한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친구한테 닉네임이 뭐뭐더라, 언밸런스해서 좀 웃겼음,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오늘 바디스프레이 사러 매장에 다녀왔나봐요. 그 뭐뭐라는 사람 오늘 있었다고. 근데 왼쪽 약지 손가락 보니까 반지가 껴져 있었다고 하네요. 실반지 같은 디자인이었다고요. 이 친구 말은 약지에 껴도 의미 없이 그냥 끼는 애들이 있고 보통 커플링하면 남자가 실반지 하면 웃기니까 실반지로 커플링 안 한다, 그냥 이뻐서 약지에 꼈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일단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하는데 전 이런 쪽에 무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각자 관점의 차이란 것도 있지만 사실 아닐 거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해요. 왜냐면 러쉬 뭐 어디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그분은 일하는 시간인 거죠. 그치. 근데 일하는 시간에 심지어 본인도 아니고 본인 친구가 와서 본인의 손가락까지 보고 갔다? 그치. 야,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거. 그거는 조금 만약에 그 여자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에 든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일 끝날 때 9시에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정중하게 너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절대 일하는 시간에는 뭐 하지 마세요. 그치. 이 업장에서 깽판 치지 말라 그 얘기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빠르게?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사연. 진짜 으되게 헷갈리는 여성분이 생겨버렸습니다. 라디오 사이즈도 벌써 3번째네요. 피때 형의 말 룩을 참고해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변했다고 하니 보람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29살이 되었고 친구랑 보는 자리에서 친구의 여자친구가 합석하게 되었고 밥을 같이 먹고 몇 번 얘기해보니 자기 정말 친한 사람을 대뜸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남자임을 어필을 했나? 처음에는 좀
부담도 되고 너무 친한 사이 소개받았다가 둘 사이에 뭔가 분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저랑 소개해줄 여성분을 단톡에 초대시킨 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가 내 여친이 너 되게 좋게 보더라. 소개해준 사람 나는 실제로 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잘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친이 없는지 면 단위가 넘은지 오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사무적인 대화라 톡으로는 크게 별 내용은 없었고 서로 호구조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4일 이브 날에 제가 그냥 애프터를 신청했고 서로 처음 보았습니다. 뭘 애프터야 처음 보는데. 두 번째 만남이 애프터 아니야? 앞에 비포가 없는데 갑자기 애프터로 만들어내고 있어. 그냥 서로 식사 함께 하고 헤어졌고 저는 케이크로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못 받음. 요거 좀 이제 상처받을 수 있겠다. 좀 그럴 수 있네. 진행하시죠. 한 3시간 정도 말이 깡 끊길 정도로 여러 대화를 나눴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저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길래 추워서 폰을 못 받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톡이 전화하셨네요.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전화는 못해요. 톡으로 얘기해요 라고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기 친구나 뭐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또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랑도요. 톡답이 느려서 통화로 좀 더 친해지려 했던 건데 아예 철벽 치는 거 보고 저는 혼자 만나봤는데 별로였는가 보다 먼저 끊어줘야겠다 하고 그냥 연락을 안 했는데 또 먼저 톡이 옵니다.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일하시고 있으신가? 그래서 또 미련하게 답장하고 계속 카톡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톡담 텀이 워낙 느리니 뭔가 얘기할래도 맥이 툭툭 끊기다 보니 사이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프터를 또 잡았습니다. 그냥 만나면 다 애프터구만! 근데 또 애프터는 바로 받았습니다. 하루에 톡을 25개 정도 주고받는 것 같고 전화는 안 하네요. 말도 아직 안 났고 톡 내용도 다 사무적인 내용뿐. 그래서 두 번째 만남 후 톡을 주고받다 상대분이 저한테 사과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서 나는 뭐뭐씨에게 호의적이니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냈었습니다. 그러니 장문의 톡이 오더라고요. 주선자들이랑 우리가 너무 친하니 소개받은 분이 눈치가 보여서 연락을 해주고 있었나 보다 하고 또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또 먼저 연락이 옵니다. 오늘 늦잠 자셨어요? 아직 자고 계신감? 이렇게. 그래서 또 답해주고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그냥 또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밥 말고 대놓고 데이트로 바다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또 단번에 좋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꾸 에버랜드 얘기를 하길래 지금 가면 너무 춥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으니 날 풀리면 둘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럼 한 3월쯤 되겠네요. 기대된당 이러고 이 여성분 저를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뭐지?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워요. 확실히 호감은 있는 것 같아 서로. 그쵸. 호감은 있으니까 정말 관심이 없더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뭐 답장도 안 왔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남자분의 에리튜드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수정해주면 좀 더 괜찮게 그렇지 한번 해봐. 좀 더 괜찮게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서로 식사 함께 하고 헤어졌고 저는 케이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괄호치고 저는 못 받음 이라는 말이 있어요. 케이크는 본인의 호의였죠. 그치. 케이크는 본인의 호의였는데 자신의 호의가 이만큼 가면은 상대 쪽에서도 이만큼 오겠지라고 바라는 건 호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못 받음 이런 거부터 해서 톡을 몇 통을 나눴는지도 어느 정도 그 개수를 가늠하고 계세요. 뭐 20통에서 한 25통 정도 주고받는 것 같고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분이 조금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으시니까 뭔가 자꾸 계산하게 되고 재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질질 끌려가시는 게 아닌가. 쿨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여자들이 남자의 유머러스함을 좋아한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그걸 왜 좋아하냐? 유머는 여유에서 나오거든? 여유가 있어야 유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를 무조건적으로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상대방이랑 연애를 할 때 이 연애, 감정의 속도라고 해야 되나? 이 가속도가 비슷해야 돼. 지금 우닝우닝 너 먼저 막 존나 달리고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천천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달리다가 뒤 돌아봤는데 얘가 안 따라오니까 얘가 좀 그런 너가 이제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고. 옆을 바라보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발 맞춰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거다. 깔끔하게 정리했다. 네, 넘어가자.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 사연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애매한 재밌었어요. 관계는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연애 고민이래.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쓰는 글이 데일리룩이 아니라 고민 상담 글이라니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네요. 먼저 저는 여자고 20대 초반입니다. 와우. 상대는 직업 군인이에요. 본래 친구였다가 제가 감정이 생긴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헷갈리는 상황에 놓여서 조금씩 적어보려고요. 일단 상대는 일을 마치면 습관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전화 시간은 별일 없으면 4-5시간 정도 됩니다. 상대가 차가 있는 상황이라 제가 있는 지역까지 편도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와서 저랑 놀다가 갑니다. 보통 밥을 먹고 카페에 가는 정도예요. 평소에도 친구로서는 선을 넘는 장난을 많이 치다가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냐고 물으면 네 생각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서로 친구로서 선 넘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오로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헷갈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상대가 있는 지역까지 가려면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달 정도를 상대가 오기만 했다 보니 언젠가 저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타지에서 혼자 자는 걸 극도로 무서워했기 때문에 만약 간다면 상대의 집에서 자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했어요. 이거 왜? 도전해. 왜? 집에 오면 되잖아. 집에 오면 되잖아요. 그러네. 갔다가 오면 되네. 무조건 잘 생각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요? 야, 가서 자고 올 생각이? 일단 팩이 좋아. 요즘 어린애들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전화를 하다가 저에게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오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해서 저도 오기가 생겨 가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선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취방에 가서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니까 상대가 저한테 침대 안쪽에서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침대가 싱글 침대라서 저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진심인 것 같길래 안쪽에 들어가 잤습니다. 근데 제가 가위에 눌려서 상대방이 잠깐 깼길래 팔 좀 빌려달라고 하고 팔을 안고 잤습니다. 근데 팔이 너무 무거워서 가위에 눌려 죽는 것보다 상대 팔에 깔려 죽을 것 같길래 살짝 놓으니까 상대가 한숨을 쉬더니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앉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제가 돌아와야 했지만 한숨도 못 잔 저는 하루 더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상대랑 저랑 자는데 참결인지 아닌지 마주본 상태로 상대가 제 쪽으로 엄청 붙었고 뭐 비좁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제가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뭐 학교 선배랑 전화를 했다고 말하면 남자냐고 되묻고, 제가 그렇다고 하면 뭐 잘해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저 역시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상대가 저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백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가 맞는 건지, 많은 피터팬 여러분 그리고 많은 팅커벨 여러분 조언 부탁드려요. 야,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일단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트라이를 했을 수도 있어. 시도를 계속했을 수도 있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너가 행동을 해서 오히려 좀 소극적인 남자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 그런 심리 이런 거, 거리 재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는 생각을 디테일하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떠십니까? 근데 둘은 친구잖아요. 근데 같이 잔다, 친구랑? 말도 안 되죠. 친구가 아닌 거죠. 그치. 근데 이 친구라는 이 관계 안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서로 막 때릴지 말지 막 서로 서로 쫄아서 못 때리는 그런 거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남자냐 뭐 물어보고 잘해보라 이러는 거 보니까 너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안 해. 확실히 알고 있어. 여유롭다 얘는. 근데 필요하지. 800일을 해달라 그랬는데 왜 남자가 가만히 있었지? 이거 뭐 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너를 친구로 생각했다거나. 근데 친구로 생각했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1대1로 눕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절대 못 재웁니다. 저희 집에서 제 친구를 재운다? 그치. 저 말도 안 되는 이거 택시비 주고 말지. 만약에 일어날 상황을 확실하게 철벽을 쳐서 대비를 해야지. 그렇죠. 남녀인데. 절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좀 그런 상황을 즐기는 그런 좀 나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치. 뭐 남의 나쁜 감정을 거죠.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그 남자분도 이렇게 여자분 쪽에서 뭔가 이런 사인이 없으니까 움직여도 된다라는 그 모션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어릴 때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거든. 사랑하면 내 여자친구를 지켜줘야 된다. 오케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3 연애 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고3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2개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자에 관심이 하나도 없이 맨날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다니며 놀았고, 고등학교도 남고에 갔기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처음 온 친구라도 쉽게 다가
다가가고 쉽게 친해졌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낯도 엄청 가리고 어색한 사이를 잘 못 깨겠더라고요. 게다가 여자에게 따로 연락을 해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우여곡절 끝에 그 친구에게 인스타 팔로우를 걸고 DM을 하며 작년 7월쯤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통도 그리 짧지는 않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도 잘 몰랐지만 꾸준히 연락을 했고 대화통도 많이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10월에 그 친구랑 다시 수업을 듣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서로 인사도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가고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11월 말쯤 이 친구와 연락을 하던 중에 친구가 기말고사 끝나면 수학학원도 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러면 약속을 잡고 만나라며 조언을 해주었고 DM으로 시험 끝나고 만나서 놀자고 하니 알겠다며 답장이 왔어요. 약속을 잡고 난 12월에는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 친구의 인스타 비계랑도 마팔했어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그 주 토요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 주말에 제가 사정이 생겨서 놀지 못했고 무슨 일이 있었어라도 나가야지. 너 잘못했다. 그 다음 주인 크리스마스에 만나려고 했으나 그때는 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26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하필 26일에 걔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친구는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다음 주인 1월 2일로 약속을 미뤘어요. 진짜 하늘이 막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1월 2일이 되었고 1시 조금 안 돼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만화 카페에 갔다가 영화를 보고 6시 조금 넘어서 헤어졌어요. 사실 저 때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에 둘이서 놀면 어색할까봐 걱정했지만 너무 편하게 말도 잘했고 분위기도 좋았고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걱정하던 거에 비해 너무 잘 놀았고 더 오래 놀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집에서 오늘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만나서 놀자고 하니 자기도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날부터 생겼어요. 다음날부터 갑자기 연락도 엄청 늦게 오고 단답으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바빠서 그런 거다. 내일은 안 그러겠지 생각했지만 월요일 낮에 보냈던 연락을 열 몇 시간 뒤에 보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성근 듯한 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3인데 이제 공부해야겠지?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안 읽다가 일십을 하더라고요. 친구랑 잘만 놀던데 인스타 스토리 보고 알았습니다. 시기상 놀 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놀 때 아무 문제 없이 분위기 좋게 잘 놀다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왜 그런 건지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지금도 계속 씹히고 있네요. 뭐가 문제인지 혹은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글이 너무 두서없고 서사가 너무 긴가 싶기도 하지만 정리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좀 부탁해요. 자, 이것도 사실 여유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친구 본문을 보시면 사연을 읽어주실 때는 괄호 쳐져 있는 문장들을 거의 안 읽었어요. 근데 괄호를 너무 많아. 맞아요. 되게 많아요. 이 괄호 안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 친구를 잘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저는. 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을 보시면 뭐 연락도 엄청 늦게 보고 괄호 치고 3-4시간 뒤에 뭐 이런 거부터 괄호치고 사실상 일시 플러스 단답이죠. 늘 DM으로 연락했었는데 인스타에서 간간히 현재 활동 중이 뜨더라고요. 너무 관찰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 좋아하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렇죠.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여유가 없지 않나. 부담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다. 너무 여유 없이 숨통을 조였을 수도 있어요. 그치. 제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글만 보면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친구 뭐 아직 고3이니까 뭐 충분히 앞으로 여유라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근데 새록새록하다. 이때는 진짜 여자도 잘 모르겠고 너처럼 이런 경험이 나중에 다 너의 피와 살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너도 사랑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야? 여친 쪽이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 사연은 좀 심각하게 얘기해봐야 될 문제야? 사연이라고 봐요. 오케이.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동갑 남자 조카랑 친한 여자친구. 일단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둘 다 질투가 심한 편인 커플입니다. 서로의 여사친 남사친에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에게 동갑인 남자 조카가 있는데 둘이 엄청 친하고 거의 매일 연락합니다. 전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슬슬 질투가 나고 여자친구 또한 가족인데 뭐 어떠냐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나요? 투표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투표에 답이 나와 있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질투가 심한 커플인 거는 뭐 인정하는데 서로의 여사친 남사친 제한을 두고 있는 거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거는
여사친 남사친 문제가 그치. 아니라 동갑인 남자 조카를 혈육인 거잖아요. 그치. 이건 좀 선 넘긴 해. 이건 많이 선 넘었죠. 그 본인도 내가 선 넘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투표 항목에다가 가족이니까 괜찮다, 선 넘은 질투다라고 이 항목을 올려놨을 거고요. 그치. 질투 날만하다, 잘 모르겠다는 그냥 본인이 조금이라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동조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냥 기댄 겁니다. 이건 많이 선 넘은 거죠. 많이 선 넘었다 이거.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이. 귀여운 질투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거를 집착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사연 가실까요? 갓 전역한 군인, 여사친과 진짜 친구인데 점점점. 느낌 안 좋은데? 이거 무슨 제목이 제목 잘 지었네. 안 누를 수가 없겠네. 야동 좀 봤어? 이 새끼가 이거. 하이요 형님들, 저는 이제 전역한 지 일주일 지난 민간인 진입니다. 대학교 때 친한 여사친이랑 얼마 전 만났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고 이성이랄 것도 없는 편하고 친한 사이였는데 만나서 서로 술을 먹고 집에 가려는데 이 친구가 전에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진짜 동성 친구 같고 편했던 친구이기에 그저 달래주고 안아주었는데 그러다가 키스까지 해버리고 모텔까지 가게 됐어요. 결국 이 친구가 자지는 않았지만 술김에 내가 너를 좋아했나? 라고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 마음도 없었고 지금도 그랬고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군대 다녀와서 발정난 놈으로 보지는 않았을지 결국 그 친구를 재우고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현타가 와서 바로 집에 가버리고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 한 명 잃은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 사과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고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냥 집에 갔어야 하는 건데 후회도 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빗더형 그리고 형님들. 야, 뭐 모텔까지 갔어. 그래 키스는 왜 했니? 군대 다녀와서 발정난 놈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너가 계속 트라이를 했다는 거는 자백을 했다 지금 이 새끼야. 어떻게 뭐 아픔 치료해주면서 주사를 한 번 놓으려고 했던 거야? 뭐야? 너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새끼가 이거 다좀 자백이 너 했어 너가 지금. 맞아요. 딱 저 문장이 키포인트인데 군대 다녀와서 발정난 놈으로 보진 않았을지 이거는 본인의 범행을 다 자백을 한 겁니다. 자백을 했어. 이거 자백한 거예요. 야 너는 너 얼굴 까발려야겠다. 아니야 너 얼굴 까발리진 않을게. 야 이 새끼 아이디 모자이크 처리해. 아이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너 제목 진짜 잘 짓는다. 이거 우리 썸네일 걸로 쓰자. 야 이거는 대단했어요. 능력이 있는 친구. 진짜 대단한. 오케이 너 마음 가은 대로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내가 읽을까? 네. 고2 수험생 사는 게 너무 적같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욕설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사는 게 적같습니다. 수학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기는커녕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안 됩니다. 거기에 학교 다닐 때는 움직임도 많고 식단 관리도 제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거나 유지가 되는데 최근 들어 소비 칼로리 대비 섭취 칼로리가 많아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94kg 찌고 68kg까지 빼서 살이 엄청 예민한데 살이 찌니 개빡치네요. 못소리면서 연락하는 이성도 없고 그냥 뭔가 유쾌하지 않아요? 너무 화나서 푸념하는 글 좀 써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너무 좀 부정적이다.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제 스타일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수학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기는커녕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럼 공부를 한 겁니까? 안돼. 지금 갑자기 놀래했다. 갑자기 선생님 모드로 바뀌었다.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수학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했잖아. 나는 포기하라고는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하얀 곡선 그려도 괜찮아. 너가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할 때까지 했는데 요 정도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너가 배우는 과정이거든. 만약에 너 인생 살다가도 뭐 보면 이건 안 되니까 뭐 안 되니까 나 살 빼야 되는데 살 찌니까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정을 해. 열심히는 해야지. 그 대신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인정하고. 근데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너가 살찌고 살 빠지고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 관리 꾸준히 하면서 적당히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너가 공부가 아니라 다른 내 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꿈으로 넘어가야지. 꿈이 하고 싶다고 해도 막상 하잖아? 또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그만둘 거야? 아니잖아. 공부를 일단 최대한 해보고 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면 배움의 깊이가 다르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이쪽은 안 되나 보다 라고 그치.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면 올라갑니다. 하면 올라가요. 적어도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 본문에서처럼 이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살이 뭐 계속 찌고 뭐 이런 거 엄청 예민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지금 소비 칼로리 대비 섭취 칼로리가 많고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냥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야, 그만해. 이거 얘한테 하면 안 돼. 그래, 맞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맞아. 근데 때로는 이런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튼 이 두 이야기가 다르니까 형님이랑 저랑 이야기해주는 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그치. 듣고 싶으신 거를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저는 사실 너무 슬펐어요. 그래? 너무 슬펐어요. 나 마음 아픈데 눈물 흘릴걸? 눈물 나야죠. 제목이 이제 누구를 만나고 마음을 주나요? 저는 2020년 봄에 24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전역을 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제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친구입니다. 남자친구는 21살 군대에 있었고 정말 흥이 많고 끼가 많고 모든 게 긍정적인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 무심하게 이야기하고 가끔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여름날 폭풍이 치던 밤 처음으로 집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비와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우산이 망가졌지만 둘은 모든 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는 퇴근을 하면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퇴근길 어느 때와 같이 술을 먹고 집을 향해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취해서 공원에서 잠깐 쉬자고 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집에 가는 도중에 저를 안고 좋아한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아까부터 힘들면 키스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여자애가 왜 힘들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애는 기억이 없다고 저를 피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같이 밤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를 정리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이 여자의 고백을 듣고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는 둘 다 감정이 있으니까 만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정리하겠다는 남자친구는 계속 연락이 오고 휴대폰에는 여전히 군인 남자친구랑 같이 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연락까지는 군인 남자친구가 힘들어서 계속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갤러리에 남아있는 사진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날 기분이 좋지 못한 것을 티를 내면서 지냈는데 여자친구는 사진 지우라면 지울게 라는 어이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픈 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6일쯤 만나고 있었을 때 밤에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별을 고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자꾸 군인 남자친구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저는 전화기 너머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그럼 이별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3분 뒤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왜 붙잡지 않냐고 뭐라 하는 그 여자애를 보고 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10일이 지나고 방을 잡고 놀고 있었는데 군인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나서 또 저에게 이별하자는 여자친구를 보고 한 번 더 붙잡고 저의 정신과 마음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월 여자친구 생일날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 남자친구 저 이렇게 4명에서 파티룸을 잡고 놀고 있는데 블루투스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노래가 끊기고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여자친구 전화기에 시선이 쏠렸고 그 전화의 주인공은 군인 남자친구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여자친구는 그 통화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하하호호 떠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게 부서졌고 이 만남의 끝이 다 왔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틀 전 같이 바다로 1박 2일 놀러 갔지만 둘은 이게 이별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이별을 말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이 연애를 하면서 감정 소비를 너무 했고 혼자 우는 날도 너무 많았습니다. 분명 이별을 했고 다음날 갑자기 평소와 같이 연락 오는 핸드폰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냐는 말과 함께 또 사귀는 것과 같이 똑같이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친구 사이도 힘들 것 같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하루에 5시간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있는데 이게 친구 사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저랑 연애를 하는 동안 군인 남자친구랑 다시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고 평소와 같이 연락이 오면 받아주었지만 저에게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2월 군인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주일 동안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군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어제 술을 먹고 카페에 들렸는데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잠깐이지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의 정신나간 행동을 듣고 제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여자의 군인 남자친구에 따로 연락을 하고 그동안의 만행을 다 말했습니다. 새벽에 여자애한테서 이제 군인 남자친구랑은 다 끝났고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물론 중간중간 빠진 부분도 많고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 쓰기에는 아직 아픈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런 연애가 저에게 다가오니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앞으로 마음 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별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자체를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마음을 적당히 주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왜 건드냐? 맞아. 신놈아. 그거 맞아. 존나 좀 그렇다. 맞아. 이 새끼 얼굴 밝히자. 개새끼.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왜 건드려? 아, 씨. 맺고 끊음이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지. 이 여자한테 나 쉬운 남자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너를 이렇게 기만하지 않는다니까. 널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지금 이 여자가. 근데 너도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건드린 거는 잘못이긴 하다. 애초에 뭘 기대를 합니까? 그치. 남자친구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그쪽을 만나준 건데 그치. 뭘 기대를 해요 걷다 대고. 처음에 어렵지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세 그치. 번은 더 쉽지. 어. 아무튼 남자친구 있는 여자는 안 건드리는 게 그냥 그치. 쳐다도 안 보는 게 베스트다. 그런 쳐다도 안 교훈을 보는 게 얻은 거야. 베스트다. 최소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는 건드리지 않기로 우리 좀 선이 약조를 합시다. 그 본인 딴에서 화난다고 그 기존의 군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 부쉈어요. 네가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못 빼니까 빼질 못하게 했으니까 그 땅을 파버렸어. 네가. 근데 나는 그 여자한테만 상처를 주면 좋은데 그 너보다 남자는- 더 힘든 사람은 지금 군대에 있는 그 맞아. 친구다. 그 남자는 뭔 죄입니까? 진짜. 그 남자의 사연이었으면 눈물 흘리고 읽었지. 좀 아쉽다. 너 그 남자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겠다. 그쵸. 야,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어때? 마지막 사연까지 깔끔하게. 라디오 사이즈 사연이 사실 제가 고르면서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많은 사연들이 쌓이면 그치. 이제 저 라디오 사이즈 그럼 라이브로 한번 해보자, 다음에. 컨텐츠도 라이브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좀 나오면 네. 솔직히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야. 재밌잖아. 제가 오늘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촬영했고요. 잘 자요. 한번 해줘. 네,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 잘 자요. 지금 4시 50분이야. 안녕!